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범내각제 세력과 윤석열 한동훈 한편적, 이 주제를 가지고 통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내각제 세력들 지금 계속해서 효력 다한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으로 협치틀 만들어야 한다. 시대와 맞지 않는 1987년 헌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수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 상임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 상임 대표 이렇게 해서 전 노동부 장관이고 리셋 코리아 개헌 분과장이다. 리셋 코리아를 꿈꾸고 있나 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이제 혐오가 계속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움직임이 분권형 대통령제 움직임. 그러니까 내각제다 그러면은 일본이나 영국을 보면은 왕이 있어요. 왕이 있고 그 다음엔 내각에서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죠. 그래서 영국도 보면은 뭐 44일 만에 총리가 그만두고 그 총리 다음에 그냥 또 의원들이 뽑는 거죠. 다수당의 의원이 총리가 되고 있는 거죠. 다수당에서 뽑는 거죠. 그래서 금방금방 총리를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체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 이원 집정부제, 그러니까 우리가 제2공화국에 보면은 윤보선 대통령 그러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내각 총리, 내각이죠. 내각. 그래서 장면 내각이라고 하죠. 장면 내각. 그 장면 내각. 그래서 대통령은 외교 안보만 담당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권한은 내각 총리가 담당하는 체제가 이제 내각 책임제인데 이 내각 책임제를 이원 집정부제 양쪽에서 이제 권한을 갖는다 이거죠. 하지만 이게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일본이나 영국 그건 아예 완전 상징이고 한 20% 정도 외교 안보만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렇게도 말하죠. 분권형 대통령제. 사실상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니라 분권형 의원 내각제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꼼수죠. 꼼수. 국민들이 내각제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꼼수를 부려가지고 분권형 대통령제다 하는데 대통령제다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은 상징적인 건데 무슨 대통령제입니까? 그냥 그거는 분권형 내각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된 내각제, 변형된 내각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결국에 내각제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헌하기 좋은 기회다. 윤 대통령도 개헌하자 했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를 주장해 온 김진표죠. 이쪽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 정병국 YS 결단으로 87년 체제를 쟁취했다. 이제는 내각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힘당, 그러니까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할 거 없이 지금 이렇게 범내각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책임점 정치 구현을 위하여 독일식의 내각제 도입을 검토해보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 전교조 전국 초등위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범내각제 세력이 이렇게 뭐 전교조 전국 초등위원장이다. 이게 강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모습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한계봉착한 87년 체제 대안인 해가지고
이 87년 체제가 이게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몰고 가는 것은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 책임제, 그러니까 변형된 내각제 형태 이러한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전에 보면은 이 박근혜 동생 박근령 대선 출마하면서 이원 집정부제 이런 얘기를 했죠. 이원 집정부제. 그러니까 이 분권형 대통령제 그림이죠. 네, 이때 이 대선 때 헤럴드 경제에서 보면은 이재명은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윤석열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한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통합 정부 필요 KBS에서도 보면은 윤석열은 분권형 대통령제 실시. 그래서 이 윤석열이 이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내각제죠, 내각제. 네, 분권형 내각제인데 내각제인데 대통령한테 권력을 20% 정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니라 분권형 내각제죠, 내각제. 내각제인데 윤석열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라면은 이게 정계 개편이 확 일어날 거예요. 네, 김한길이 국민통합위원회를 맡으면서 정계 개편이 확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분권형 대통령 체제로 급격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진짜 임기를 단축해가지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 하면은 이거 크게 돌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윤석열 자체가 대통령이 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쩌다 그냥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냥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가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일본의 왕이나 일왕이나 영국 왕처럼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궁극적으로 권한은 이제 의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의회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좀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 동생 박근령이 대선 출마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이게 범내각제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범내각제 세력. 이 안철수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대선 때. 그래서 이 안철수도 이제 범내각제 세력이 되는 거죠. 범내각제 세력. 이렇게 김종인 만난 김동연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결국에는 범내각제 세력으로 엮여지는 거죠. 네, 김동연 4년 죽임제 개헌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인, 이재명이 정치적인 세력이 약화되면은 정계 개편을 범내각제 세력들이 정계 개편에 나설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심상정도 슈퍼 대통령제 결별, 의회 중심제 전환 공동 합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심상정도 이 의회 중심제라는 게 당연히 내각제 말하는 거죠.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내각제죠. 이원 집정부제, 내각 책임제, 유사 내각제 형태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네, 이게 범내각제 세력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문재인 수사를 통해서 문재인 쪽이 이제 약화되고 이재명 쪽이 분열이 되면은 결국에는 국힘 혼자 맞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국힘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범내각제 세력들이 뭉쳐가지고 신당 창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총선을 치러가지고 그때 이제 국민 투표도 붙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개헌을 하면서 분권형 대통령 체제로 대한민국이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 범내각제 세력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한동훈 체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좁게 생각하면
한동훈을 대표로 한, 그래서 한동훈이 출마해서 한동훈을 차기 대권 주자로 굳혀가지고 더 강한 대통령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네, 이 범내각제 세력에 편성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손학규도 김종인의 내각제제에 적극 환영한다, 윤석열도 개헌 약속해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학규도 이제 이 내각제, 범내각제 세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범내각제 세력은 내각 책임제, 이원 집정부제,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외치는 사람들. 네, 김종인은 내각제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홍준표는 총리가 목표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이 김종인이 중심이 돼서 범내각제 세력이 움직여질 수 있고, 차기 대선 주자의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잡아버리고 한동훈 쪽으로 이제 몰고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한동훈이 이 범내각제 세력, 그러니까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진다라면 범내각제 세력의 중심에 설 거냐, 아니면은 나는 완전히 대통령제로 갈 거다, 윤석열이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한동훈이 여권 내 1위, 이제 이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황들을 봤을 때 안철수라든지 뭐 박근혜 동생 박근령은 이제 영향력은 없지만 이제 그 세력들은 움직이겠죠. 윤석열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원한다라면은 이거는 빠르게 갈 수 있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윤석열 자체가 어쩌다 대통령이 됐다라면은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 또한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게, 중국이 내각제를 하면은 중국이 무너집니다. 북한이 내각제하면 북한이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러시아가 내각제하면 러시아가 무너집니다. 네, 미국이 내각제하면 미국 또한 힘을 못 써요. 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은 내각제를 하지만 이게 천황이 있어요. 천황을 중심으로 뭉쳐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북한이 완전 신정 정치를 하고 있죠. 북한. 그리고 중국 황제 정치를 하고 있어요. 또 러시아도 황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미국도 황제 정치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 내각제 형태로 갔을 때는 빠르게 붕괴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훌륭한 대통령.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국민 추천제, 그러니까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다 없애버리고 국민들이 진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추천장을 가지고 대통령을 추천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뽑히면 진짜 대통령이 나오는 거고, 지금처럼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특활비 이런 식으로 기득권 중심의 정치가 펼쳐지면은 결국에는 특정 세력이 바지 대통령을 세워놓고 결국에는 그 바지 대통령만 조종하게 되면은 나라는 어디로 갈지 국민들만 고통 속에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들이 범내각제 세력의 움직임, 그리고 정계 개편 움직임, 김한길이 과연 신당 창당 작업, 윤석열을 위한 신당 창당 작업에 나가설 것인가, 그리고 범내각제 세력과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한편인가 적인가, 한동훈의 입장, 한동훈이 이제 총선 출마와 더불어서 신당 창당의 중심에 설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이 범내각제 세력과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제를 고수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이 이제 제거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권력이라는 측면들은 이게 조화 균형인데 그 다음에는 윤석열의 대항 세력이 이 범내각제 세력이 될 수가 있어요. 범내각제 세력. 그 범내각제 세력이 윤석열이 편이 되면은 같이 편승하는 거고 적이 되면은 강하게 윤석열을 제왕적 대통령제 혐오증을 만들어내 가지고 결국에는 윤석열이 임기 단축 개헌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한동훈 또한 한동훈의 정치적 행보, 총선 출마라든지 신당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요즘에 뭐 한동훈 태도를 보면은 그냥 공무원이 아니죠. 정치인이죠, 정치인. 정치인 중에서도 그야말로 지금 차기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는데 이제 누군가 이렇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겠죠.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강하게 세력화되고 있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